권순일 전 대법관, 본인은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이재명 대표의 판결 결과를 놓고 재판 거래를 한 건 아니냐 이런 의혹 등등 갖가지 의혹의 대상인 권순일 전 대법관인데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권순일 씨가 대법관이라서 덮어주려고 하는 겁니까? 그 사건의 최대 수혜자가 이재명 현 민주당 대선 후보라서 그러는 겁니까? 퇴임하자마자 11월부터 화천대유의 고문료를 받아요. 누가 봐도 김만배와 무슨 거래가 있다고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김만배 씨가 무당도 아닌데 항소심에서 유죄가 나올 것을 미리 알아가지고 권순일 대법관을 만나가지고 사건을 청탁한다라고 하는 것도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해관계인을 만나는 건 굉장히 부적절한 거죠, 이게. 이해관계인이라면 정말 만나는 건 부적절합니다. 일단 뭐 나열된 여러 가지 의혹만 봐도 꽤 많은 권순일 전 대법관인데 이제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어쨌든 변호사 활동을 시작하게 됐어요. 변협에서 그걸 인정을 해줬나 보죠? 지금 이제 그 처음에 그 등록 신청이라는 걸 해요. 예. 보통 이제 변호사를 하려면 나와가지고 그러면 이게 서울 변호사에 신청을 했어요. 예. 근데 변협에서 보니까 지금 아시겠지만 이재명 대표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지고 있고 그다음에 한 차례 아마 조사도 받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김만배 씨와 관련해서 50억 클럽 그 수사 대상에 오른 것도 맞고 예.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들이 많으니까 변협에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제발 등록 철회를 해달라는 이런 희귀한 일이 벌어져요. 잘 없는 황도 잘 그렇죠. 없는 얘기죠. 잘 없는 얘기죠. 그거를 공문으로 보냅니다. 근데 거기서 무응답을 해요. 그러니까 다시 2차로 또 보내요, 공문을. 제발 등록 철회 좀 해달라. 등록 신청 철회를 해달라. 이렇게 해요. 근데 또 무응답하니까 이제 드디어 뭐냐면 그 대한변협에는요 따로 별도의 기구가 있습니다. 예. 등록심사위원회라는 거를. 근데 거기서 이제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우리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걸 했죠. 뭐냐면 그 변호사 활동해라. 등록 인정해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변호사 사무실을 차려놓고 이제 개업을 한 거죠. 소위 말하는 개업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이게 다시 언론에 이제 떠올랐냐면 그 BBQ라는 그 치킨 프랜차이즈 그 사건 대법원 사건을 이 사람이 맡은 겁니다. 예. 권순일 전 대법관이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얼핏 봤을 때 아직도 과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자기 동료들이 대법관으로 있으니까 대법원 사건을 맡았겠구나. 그러면 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해서 이 사건을 또 할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결론은 뭐냐면 예. 보통의 만약에 대법관이라면 그런 문제로 불거져 갖고 나왔으면은요 보통 양심이 있으면은 등록 신청 안 하거든요. 뭐 이렇게 양심 여부를 떠나서 통상 뭐 나와서 변호사 개업 잘 안 한다 이 시장에서는 그런다 이 말씀하시는 아니, 거죠? 좀 지켜보고 있잖아요. 예. 보통 왜냐하면 자기 동료들이 있기 때문에 좀 예. 그 대법관이면은 그 법원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예. 판사들 걱정도 좀 해주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없이 한 거니까 좀 우리는 멘탈이 참 강하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뭐. 그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수사가 1년 반 정도 좀 미뤄지다 보니까 검찰의 수사 의지가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는 꽤 있었습니다. 최근에 한동훈 장관의 말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남욱 씨가 김만배가 이재명 관련 대법원 판결 2개 뒤집었다. 이제 이 얘기를 했던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2021년 국감에서 이 자료를 받아냈습니다만 대법원으로부터 이거 보시면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 직전에도 찾아가고요. 또 심리 전날도 찾아가고 무죄 판결 이후에 바로 찾아가고 좀 이 부분이 재판 거래에 대한 수사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별 진전이 없어요. 재판이든 그리고 뭐 저 언론 보도 보니까 검사들 이름도 나오고 그러던데요. 네. 성역 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엄정한 수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검찰이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히는 올 초에 한동훈 장관이 엄정한 수사를 하겠다. 지금 사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무죄 재판 거래 의혹 혹은 이재명 대표 판결 전후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8번 만난 거 아니냐. 그리고
매달 1,500만 원 정도의 고문료까지 받았다. 이런저런 것 때문에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되는데 수사가 좀 지지부진하다. 어떻게 좀 평가를 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직업이 판사라고 봅니다. 성매매를 해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재판도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권순일 재판관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쏘가 있는데 그 어느 곳에서도 징계도 못 합니다. 자, 제가 그 일부 언론 보도를 보니까요.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에 관련된 수사를 하기 위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데 족족 법원에서 기각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검찰이 굉장히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수사가 진전이 없다는 이야기를 일부 언론 보도에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고 그러면 저는 이거야말로 사법 카르텔입니다. 지금 뭐 건축 카르텔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말 법조 내에 정말 뿌리 깊은 사법 카르텔이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대한민국의 법관은요, 그나마 신분 보장이 정말 철저합니다. 탄핵을 제외하고 또 금고형 이상을 제외하고는 법관 신분이 유지가 돼요. 예. 그만큼 공명정대하게 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보셔서 알겠지만 김만배와 왜 하필 그 시점에 8차례나 만나고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의 그 재판과 관련해서 왜 본인이 적극적으로 무죄 주장을 하고 그리고 그 전으로 김만배를 직접 만났는지 정말 이 의문이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예. 검찰도 사실은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얼마나 대단하길래 대법관이 대단하길래 이렇게 검찰도 수사를 못하는 건가요? 정말 저는 이번 기회에 이런 더군다나 변호사 지금 개업해서 버젓이 지금 사건도 수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정말 많은 사람들이 법관이 안 된 걸 후회할 것 같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카르텔을 하기 위해서 마지막 남은 이 사법 카르텔을 척결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 수사 반드시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의 수사 의지 얘기를 하셨는데요. 권순일 전 대법관 얘기, 과거 여러 갖가지 논란, 특히 뭐 대장동 의혹과도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 본인은 부인을 했지만 이런 얘기가 흘러나왔기 때문에 변호사 활동 개시를 두고도 뒷말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